자,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로 토트넘의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다. FA컵 번리전 경기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월 이적 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이름만 거론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거의 영입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벌써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찾아보면 최우선 포지션은 이제 공격수와 네. 수비수인 걸로 보이죠. 두 그렇죠.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이 됐고 거의 영입에 근접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 반입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중요한 올트래포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 영입을 제가 볼 땐 추진하는 것 같아요. 서둘러서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센터백하고 이제 공격수 쪽 요 두 명을 다 영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마음을 지으려고. 한 명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드라구신 선수고요. 또 한 명은 한때 첼시에 있었던 이제 골 못 넣는 걸로 조롱을 많이 당했던 한국에서도 그렇죠. 네. 티모 베르너 선수. 요 두 선수 영입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현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전에 데리고 오는 건데 지금 에릭 다이어 그렇죠. 저희가 지난 그 여름에도 보도를 해드린 적이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바이에른 뮌헨이 에릭 다이어를 원한다. 그 설마. 영상 저희가 출처를 다 해가지고 올렸는데도 댓글이 다 말이 되냐? 바이에른 뮌헨이 미쳤냐? 바이에른 뮌헨이 미쳤습니다. 네, 근데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미드필드와 수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이어 정도의 커리어가 사실 커리어만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매물이 겨울 이적 시장이기도 하고 다이어를 무려 4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가려고 한다. 6개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 다이어인데 토트넘은 사실상 거의 쓰지 않는 그렇죠. 이 선수한테 무려 4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간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설마 했는데 지난 주말 기점으로 이제 현지 보도에 계속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바이에른 공신력이 뮌헨이. 넘치는 곳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DSLT, BBC 이런 데서 나왔고 독일 현지에서도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처음에 약간 좀 공신력이 약간 떨어지는 풋볼 인사이드 거기서 그렇죠.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뒤에 플라텐버거 이거 봤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불이 지폈죠. 플라텐버그 기자가. 요건 얘기가 다른데 이러면서 지금 거의 공신력 만렙의 매체들이 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협상 중인 거 맞고 다이어는 동의했고 토트넘도 동의했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 쪽에 최종 최종 판단만 선택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이제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벌리전 전으로. 일단은 이제 벌리전 명단에 아예 제외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적이 진행 중이니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부상이다. 내가 부상이라면 부상인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경기 끝나고 데이비스가 이 경기에서 막판에 부상을 당했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또 이제 센터백 부상자 나왔는데 이래도 이제 다이어 내보내도 괜찮냐고 질문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정말 정색을 하고 예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센터백이 한 명도 없이 맨유전을 치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내는 거냐. 네, 그거랑 상관없다라는 네. 한 경기 중요하지만 어차피 같이 안 갈 선수니까 팔 수 있을 때 내보낸다는 그런 그 내부 방침을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 그리고 토트넘은 다 이제 결정을 했고 바이에른 쪽에 이제 판단만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또 추가 수비수 영입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바이에른이 수비진 전체적으로 뎁스가 두텁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른쪽 수비수 자리 이 자리도 두텁지 않은데 무키엘레 선수 영입이 파리 생제르맹에 네. 영입설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라이트백으로 볼 수 있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키엘레 선수 영입설이 나올 당시에는 이제 팬들이 그럼 그렇지 다이어는 그냥 보험이었고 무키엘레를 그냥 먼저 우선순위 딴 선수를 찾아서 무키를 데려가려나 네. 보다 했는데 일단 플라텐버그 기자가 일단은 별도라고 다이어는 센터백 쿼터로 노리는 거고 무키엘레는 라이트백 쿼터로 노리는 거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다이어가 유일한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른 방안도 찾아보려고는 하지만 일단은 다이어를 협상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여름에 안 그러고 몰빵했다가 그렇죠. 칼리니한테 몰빵했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바이에른 큰일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무키엘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바르 대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오른쪽 풀백이랑 네. 센터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미
또 센터백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랑 네. 센터백까지.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팔아야죠. 뭐 400만 파운드 사실 이정료 안 받아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급여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뭐 다이어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다이어급의 선수가 벤치에 계속 주장다녔던 선수가 아예 그 출전도 못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이게 좋지 않거든요. 다이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네. 주위사 선수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이어가 뭘 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 입장에서도 빨리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부터 그 지금까지도 기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구상이 없다는 거. 그렇죠. 네. 다이어가 기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풀백들이 더 앞에서 기용될 정도로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김민재 다이어 조합으로 센터백이 구성이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에릭 다이어의 바이런 미넨 이적 그 썰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이어 나가는 거고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다이어 나가는 거는 뭐 전력적으로 아무 뭐 그 타격도 없고 그렇죠. 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영입인데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었던 루마니아 출신의 2002년생 자, 그 191cm 장신이면서 스피드도 갖고 있는 이 드라고신 선수 영입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지금 제노아에서 네. 뛰고 있는데 유벤투스에 원래 이제 소속으로 이제 일찍이 넘어가서 뛰었던 상황인데 계속 임대를 전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 제노아 임대되면서 제노아를 승격으로 이끌었고 네. 올 시즌에 이제 세리아 A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현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이적료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선수가 겨울 시장 전부터 계속 협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적료에 좀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노아가 3천만 유로 안팎을 이제 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430억 정도. 그 정도면 그냥 지릅시다. 사실 낼 법하죠. 네, 왜냐면 그러면은- 판더펜 로메로 다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생이면 어리고 리셀 가치도 있고 한 선수인데. 근데 지금 보도 보면 네비가 거기서 또 500을 깎아서 그렇죠. 2,500만 유로 정도, 네. 뭐 360억 안팎을 지금 계속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토트넘은 좀 긍정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마무리를 하려는 계획이다라고 그런데 합니다. 뭐 다른 팀이 또 이제 끼어들어서 경쟁에 붙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나폴리가 김민재 네. 선수 대체자를 아직도 채우지 못한 나폴리가 이제 개입을 해서 뭐 다른 선수들을 뭐 임대나 이적까지 선수까지 플러스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적료 자체는 이제 토트넘보다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협상을 다시 이제 새롭게 협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자 보도로 네. 보면은. 그래서 좀 이번 주 내로 거래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메인전에 뛸 수 있는 상태 어차피 시즌 하면서 오니까 몸 상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오면 무조건 뜁니다. 제가 볼 때.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이 일단 너무 없기 다쳤기 때문에. 네, 뭐 네. 판더펜도 사실 이제 복귀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급부상했는데 오늘 메디컬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 메디컬 예약이 됐다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첼시에서 좀 아쉬운 그 커리어를 보내다가 독일로 돌아갔던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가 그러니까 올 여름에 있을 유로 때 독일 대표팀 꼭 본인은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경기를 더 뛰어야 된다. 토트넘 가겠다. 네, 토트넘 오면 무조건 뛸 수 있나? 뭐 교체로라도 일단은 네. 라이프치히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적료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네, 일단은 임대긴 한데 이적 네. 옵션이 포함된 거죠. 네. 근데 이 이적료도 뭐 저렴한 편입니다. 이름값에 비하면 1,800만 유로, 뭐 260억 정도 네. 수준의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티모 베르너가 나이가 96년생이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한참 네. 되죠. 그렇죠. 근데 첼시에서 워낙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즌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좀 평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이프치히에서 지난 시즌에 괜찮았어요. 그렇죠. 뭐 일단 2019, 2020년 정점 라이프치히에서 찍었었죠. 그때 네. 당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28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컨디션으로 첼시로 넘어왔는데 두 시즌 동안 10골.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로 돌아갔는데 지난 시즌에 9골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3경기당 한 골이니까 어느 정도 부활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 시즌은 다시 주전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전방도 다 스트라이커 볼 수 있고 이제 이선에서도 그렇죠, 공격장을 이선에서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 선수인데 올 시즌은 좀 아쉽습니다. 부상도 좀 솔직히 있었고 그런데 뭐 올 시즌에 오펜다 시몬스 조합이 워낙 좋은데다가 최근에는 그 포울센한테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좀 선발로 많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옵션, 4옵션까지 밀려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사실 1월 이적 시장에 요 정도 이적료에 요런 급의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네. 이 선수가 좀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로감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네. 속도 갖췄고 압박 잘하거든요. 네, 움직임이 많이 굉장히 뛰죠. 좋습니다. 옵더볼 네. 움직임이. 뭐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에 좀 어울리는 스타일 같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결국 문제는 골 결정력. 근데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뛸 수 있다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줄 수 있다면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완전 1옵션 주전 스트라이커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꽤 괜찮은 나름대로 제 몫을 할 수 있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작년 히샬리송 수준의 모습을 토트넘 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 때. 네. 그 부분 그런 정도로 만약에 부진하면 좀 어렵겠지만 저는 그래도 네, 히샬리송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 스타일도 좀 다르고. 네, 오히려 뭐 존슨이나 그러니까 이 사이드에서 좀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입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1월 달이 토트넘이 중요한 시기인데 손흥민이 없잖아요. 그 공백을 바로 메워줄 수 있는 뭐 동급으로 메우긴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토트넘이 이번에 잘한다. 특히 그리고 이제 완전 영입이 아니라 임대로 데리고 온다는 한번 써보고 그쵸. 괜찮으면 영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니면 이제 보내도 돼요. 이게 부담이 좀 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임대 후의적으로 뭐 벤탄코르도 그랬고 뭐 로메로도 그렇고 그 고장살 잘하거든요. 토트넘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은돈벨레 때 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큰 돈 한꺼번에 안 쓰고 프리미어리그 적응하는 거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선수 오면 저는 굉장히 무조건 요즘 거론되고 있는 지금 조건을 감안하면 더더욱이나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맛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때 그것보다 망하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보다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네. 뭐 그런 면도 있고 저는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손흥민과 비슷한 스타일의 토트넘 내 공격수 중에 없잖아요. 네네네. 사실 브레넌 존슨이나 히샬리송, 뭐 클루셉스키, 매치슨 다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가 다른데 이 선수가 그나마 이제 이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만큼 수준이 아니더라도 뭐 속도나 이런 건 압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좀 옵션을 더해주고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가 다른 거에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임대라는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좀 그 배고픔을 안고 온다고 갈증이 하니까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랑 통화를 좀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좀 그 뭐랄까 의욕적인 모습이 팀 분위기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왔을 때 그래도 뭔가 상위권 경쟁에 계속 남아 있어야 우리도 좀 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죠. 네, FA컵도 손흥민 선수 없을 때 한 경기 더 하는데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만 영입하는 게 끝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뭐 미드필더 얘기도 계속 있었고 네. 뭐 갤러거라든지 뭐 좀 멀어진 듯하지만 갤러거 정도를 데리고 오면 정말 최고인데 갤러거를 팔면 첼시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정료나 이런 것도 그래서 첼시가 좀 세게 부르는 거죠. 음. 뭐 이 정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미드필더 정도 계속 보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영입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 잘 좀 해봅시다.